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프로 영화 토크쇼 시네 마운틴. 반갑습니다. 시네 마운틴의 셰파 송은이고요. 시네 마운틴과 끝까지 가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꾼 영화계의 고상돈 장항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송은이 장항준입니다. 요즘 네. 송은이 씨랑 저랑 닮았다고 네. 막 제 주변에서도 닮았다고 막 걸으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분 나쁜 게 제가 뭘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있으면 이제 뭐 시네 마운틴과 상관없이 뭐 올해 네. 이제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프로젝트 영상에서 네. 올리면은 네. 댓글의 절반이 장항준 감독 닮았어요. 프로젝트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네. 언니 점점 장항준 감독님 닮아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저도 뭐 사실은 저도 뭐 썩 그렇게 막 날아갈 듯 하진 않아요. 네네. 예.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듣는 거는 뭐 괜찮지 오빠가. 그 생각 못했네요. 그 생각 못했네. 따지면. 연예인 닮은 거네. 최근에야 조금 셀럽 대열에 들어섰지. 맞아요, 뭐 맞아요.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 영원한 타이틀이 아니에요. 남자 송은이 타이틀이 이제 주어졌고요. 네네네. 아니, 저는 언제 독립하나요? 아니 네. 뭐 최고의 입담꾼인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요. 네. 자, 9월에 차기작 들어간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무비건조. 그 시내21 기자님. 네네. 이거 물어보시길래 음. 회사에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얘기했는데 내셨더라고요. 네. 네. 9월에 새 작품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더 바빠지실 텐데. 9월이 아니고 이제 뭐 10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거나 10월이든 9월이든 시네마운틴은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그걸 찍고 나서 네. 제가 4월에 또 뭘 이제 찍게 됐어요. 네네. 전부터 준비했던 그 농구 영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네마운틴은 어떻게 되냐고요. 시네마운틴. 글쎄요, 진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저 예측이 안 됩니다. 시네마운틴도 시즌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시네마운틴 저는 이제 머스트 고온.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막 네. 협찬 들어오니까 막 그렇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네? 직원들 월급이 또 나가야 되죠. 맞아요. 여기 직원들 이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냐면은 하루 종일 시네마운틴은 붙어가지고. 1년 됐지만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어요. 이제야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즌제로 하는 것도 안에 있고. 네네네. 저는 분명 덥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자상한 오빠처럼 웃옷을 벗어서 덮어주죠? 내가 더워가지고 옷을 걸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은 씨 어깨에 살짝 걸어봤습니다. 네. 정말 겨울이고 찬바람에도 불면은 정말 마음이 설렐 뻔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안은 너무 덥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옷 좀 이렇게 네. 옆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시즌제로 간다. 2번 장준이 없이 간다. 3번 장준이 가끔 오게끔 한다. 오케이. 오케이. 시간 될 때 여러 개를 녹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화 현장을 찾아가서 마이크를 채워주고 뭐라도 찍는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그 시네마운틴을 그래도 이게 너무 공백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제 2대 고상돈, 2대 대장을 저는 이마룡 선배님이 하시면 어떨까? 이마룡 선배님이면 왜 딱 그 하룡이 오빠를 생각하신 거예요? 마마 얘기하면 이너의 너리? 결국 저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이 하룡이 오빠가 거절하실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장준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저에게 목이 매는 상황.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진짜 그러면 결국은 시즌제를 제일 바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네,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자, 시작 전에 랜선 요원들의 의견들, 댓글들 좀 보고 갈까요? 네. 139g 땡땡땡님이신데요. 몇 년 전 대학교 재학 시절 장항준 감독님이 강연 오신 적이 있었어요. 2시간 남짓 길지 않은 강연인데 그때도 얘기 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만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의 송은연이처럼 토크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게 생각나서 시네마운틴 듣는 내내 너무 웃었어요. 장항종 감독님 정말 한결같으십니다. 아마 거의 뭐 똑같은 강연에서 많은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네네네. 시작점은 비슷한데 끝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강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2시간짜리 있고 1시간짜리 있고 40분짜리 있고 1시간 반짜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시간 때문에 끝나요. 그치. 뚝 끝나요. 예. 저도 강연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되게 잘하고 싶은 강연이 있었고 PPT랑 다 해갔는데 뭐 하고 제가 했던 거 뭐 소개만 했는데 벌써 1시간 갔더라고요. 순식간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얘기는 못하고 컨텐츠 기획자로서의 이런 어떤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는지 뭐 또 컨텐츠 기획할 때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못하고 송은이 방송했던 거만 실컷 보고 다시 보기 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네. 거기는 분들이 많이 불쾌하시죠. 네, 맞아요. 예, 사과를 드리고요. 네. 자, 호요 92AP님이 네. 송 대표님 초심 잃은 듯 뭐죠? 그래비티 편에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해리포터 연출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앤 롤링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롤린을 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거 네가 올린 거지? 아니야. 아니 나 송은 씨가 진짜 이거 아니야. 자작극 아니에요? 조앤 롤링이 나오고 내가 놓쳤지. 놓쳤죠. 롤링 해서 했는데 이거 절대 제 네. 자작 후기가 아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오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영화에게 빠지다 보면 가끔 놓칠 때가 있더라고. 네. 다시 들으면서 저도 내가 왜 그 포인트를 놓쳤지 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진짜 좀 정신 차려볼게요. 자, 그럼 다시 끝까지 간다.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그 김성훈 감독 히스토리에서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캐스팅 이야기부터 한번 다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드디어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지고 네. 영화가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네. 캐스팅. 자, 이제 캐스팅부터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고건수 역할. 고건수 역할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에 어떤 분이 서유서? 정답 서유서? 하루 세월 크노고가 아니 라디오에서 서유석 씨 노래가 흉내나요. 그래서 흘러나온 거예요. 네, 하루 마침 세월 크노고가 이런 목소리의 컬러를 가진 배우가 있는데 이런 봉골레 하나, 봉골레 둘. 네, 이선균 씨를 떠올립니다. 김성훈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이 형사 비리 형사 이 고건수 역할을 떠오는데 왜 이성균 씨를 떠오르냐? 이제 하면은 이성균 씨는 우리와 닮아 있다. 왠지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영악하지도 않고 겁도 많고 한순간에 욱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지기도 하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대로 고건수의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는 왜 저 비리 경찰한테 감정이입을 하지? 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시나리오도 잘 돼 있고 장르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지만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네, 배우가 어떡하지? 그 표정과 감정에서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어떡하지? 후회도 하고 연민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우리가 그래서 그 배우한테 그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균 씨한테 너무나 딱이었다. 고건수에는 고건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성균 씨는 박창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조진웅 씨 역할을 더 강렬하니까 뭔가 느낌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뭐 몇 번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던 중에 이성균 씨가 가만히 보니까 임팩트는 박창민이 있는데. 이 형사 역할이 관객들과 함께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임팩트는 조진웅 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쵸. 이 영화에서 막 기억에 남는 장면들,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성균 씨 역할이죠. 이성균 씨가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그 작품을 같이 견인해가는 역할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성균 씨가 사랑받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왜냐면 이성균 씨 얘기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나의 아저씨 때. 네, 나이가 했죠. 자, 좀 전에 얘기하신 거에 좀 보태면 화차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영화 화차에서도 말씀하신 그렇죠.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뭔가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도 하지만 영화적으로도 잘 묻어가면서 네. 그 하나의 영화를 잘 완성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충실해요. 네, 장면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맞아요. 겁내하고 막 그 울분에 차고 우유부단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성균 씨가 잘 표현해요. 진짜 우리의 모습 같은. 네.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성균 씨가 캐스팅이 되고, 자, 이제 이 나쁜 놈, 악당. 네, 악당을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왠지 조 씨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말도 안 돼. 아니야,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데 작가가 말도 안 되라니. 아주 그럴만 했어요. 맞아요. 조 씨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조 씨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네. 그때 네. TV에서 인순이, 조피디. 예? 막그 조피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왠지 조 씨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를 떠올렸다가. 예. 조영남 씨 좀 저는 연세가 이런 안 독도 맞지 받지 않나. 않겠어요. 웬만하면 제가 화개장터 떠올릴 만도 한데 네. 저조차도 노래 부르지 않겠어요. 자, 그래도 네. 조? 그렇지. 음. 그 뭔가 묵직한 음. 조시 아트넷? 이 사람은 한국말 못하지. 그래서 조 씨. 예, 그래서 조진웅 네. 씨를 낙점하라고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자, 조진웅 씨가 이 조진웅 씨는 어떤 사람이냐? 네. 자, 조진웅 씨는 1976년생이에요. 예, 1남 1녀 중에 이제 막내죠. 위에 누나가 계시고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조원준. 조원준. 이 조진웅이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어머. 예.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네네. 이분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가 되려면 다른 사람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안 쓴다면, 가명을 쓴다면.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번 빛내보자. 네,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마 멋있는 발상이다. 시사회에 오시면은 뭐 사람들이 뭐 아버지도 오셨고 가족들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해, 조진웅! 이러고 아버지도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한편으로 불효도 하게 되는. 그치. 일석이조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불효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조진웅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그 다방면의 소질이 있는 분이셨대요. 당구도 잘 치시고, 또 악기도 잘 다루시고, 운동을 또 워낙. 왜냐면 이분이 경남고등학교, 부산의 야구 명문입니다. 경남고등학교 야구 선수였어요. 정말? 네네네. 그리고 올드팝의 왕팬이었다 그래요. 올드팝. 그리고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 극장에 어린 조진웅 씨를 맨날 데리고 갔다가 그럽니다. 예. 자, 조진웅 씨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영향인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게 꿈이었대요. 꿈은.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야구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야구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원준이 아빠가 한번 봐줄게. 니 그거 한번 공 던져봐라. 아빠 한번 받아줄게. 이 조원준 어리가 힘드니까 주진 씨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다 그래요. 니는 안 된다. 진짜? 옛날에 진짜? 예. 왠지 지금의 조진웅 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구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릴 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근데 또 이게 아버지 선출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제목이 보였던가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진웅 씨가 끝까지 야구를 했으면 우리는 영화 배우 조진웅 씨를 못 본 거죠. 그렇죠. 시그널에 조진웅 씨도 없고 없죠. 끝까지 간다에 조진웅 씨도 없고. 조진웅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 조진웅 씨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유로 야구를 접고 소문난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남게 되죠. 예,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윤복희 선생님의 피터팬이라는 공연을 봤대요. 어린이여 모여라. 어린이여 나와라. 이거 피터팬이 있는 노래예요? 피터팬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요? 어린이여 모여라. 피터팬 와이어 타시면서 하는 노래. 피터팬이 그거 아니야?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롯데월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곳 함께 가요 기와러미가 손에 손잡고 꿈의 나라 사랑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짠. 그 노래는 알겠습니다. 자칫 착각하기 쉬워요. 모험과 신비로 시작하기 때문에. 놀이공원 노래 중에 또 있죠. 과천 서울랜드. 그거랑 있고 네. 예전에 뭐지? 자연농원 가면 자연농원에 자연농원 진짜 옛날입니다. 세계관 가면은 모험과 신비가 아니라 그 있잖아. 아무튼 이 있습니다. 자연농원이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놀이공원 노래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피터팬 하면은 윤복희 선생님이 오랫동안 그 어린이 그걸 하셨어요. 그 와이어를 달고. 네네네. 어린이여 모여라. 어린이여 나와. 뭔가 신비가 안녕 웬디. 가득한 나라. 좋은 아침이야. 우리가 웬디. 춤추던 그곳 설정. 함께 가요. 가요. 기아러미가 손에 손잡고 노래 못하게 하려고 꿈의 별방에를 나라 내 노래를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더 크게 불러. 여기는 롯데월드 신당동. 왜 신당동인지 모르겠어요. 신당동이 아닐 겁니다. 네, 오늘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뮤지컬 피터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피터팬을 보고서 와, 어. 야 멋있다. 어. 와 그때부터 막연히 나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오. 둘 중 하나입니다. 피터팬이 되든지 배우가 되든지. 예, 그러나 배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를 포기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는 배우를.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계속했었대요. 그래서 네. 결국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원서를 내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연극영화과 명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산 지역에 있는 거의 그 당시에 유일한 영문영화과였어요. 맞아요. 예. 요게 이제 제 에피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까요? 하시면 어때요? 이거 했을 것 같은데? 뭔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국영화과 시험을 보게 된 계기. 안 했어요? 했나? 아직 모르겠어요? 알게 되면 부절 눌러요. 삐. 네, 알겠습니다. 스탑할게요. 그럼 바로 광고 나가. 몸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아니요, 영양갱 광고가 우리가 나갈 거예요. 꿈꾸던 그곳. 네. 왜 연극영화과를 택하셨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원서를 쓸 때가 된 거예요. 원서를 쓸 때가 됐는데 나는 공부도 못 하잖아. 모의고사 봐도 맨날 못 보고 나는 공부를 튼 놈이야.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춤 실력이 대단히 현란한 것도 아니에요. 노래도 엉망이고요. 노래도 엉망이죠. 그렇다고 네. 막 그림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줄넘기를 잘한다든가 뭔가 재능이 없어. 재능이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건 영화야. 영화 좋아해. 그리고 책 읽는 거 좀 좋아하고. 영화. 저는 영화 한번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 볼까? 영화 영문영화과를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전국에 영문영화과 5개인가 밖에 없어요. 맞아요. 5개밖에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맞아요. 한양대, 중대, 동대, 서울예전, 경성대, 그리고 청주대, 단국대, 단국대. 아무튼간에 그렇게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네네.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어요. 맞아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내가 그 경쟁 1대1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내가 몇십 대 1을 통과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학을 가군 나군 이게 아니고 떨어지면 땡이야. 땡이에요, 땡. 떨어지면 그냥 재수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인데 몇십 대 1에 내 인생을 걸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영문학과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영화 감독이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더 희박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사실 주눅이 든다고 그러나? 포기하자. 이거 왜냐면 너무 바늘구멍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확률이. 말도 안 되는. 누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최경일이라는 사람 아세요? 최경일? 권경일이라는데. 최경일. 몰라? 최경일 씨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에요. 경일이가 시험이 모의고사 끝나고 알아도 웃겼겠다. 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있어? 내가 어디 강연에 가서 여러분 최경일 씨 아세요? 최경일 씨 부동산 모릅니다. 뭐 어쩌고한데 최경일 씨 아세요? 누가 저쪽에 손을 든 거예요. 네.
최경일 씨를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최경일 씨 어느 대학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맞아요. 사학과 맞아요. 어머. 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최경일이가 같은 경일이네 아버지가 종로 경찰서 형사였었어요. 형사였는데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극장이 거의 종로에 거의 있었어요. 그렇죠. 개봉관들이 종로에 단성사 있었다고. 피카디리 서울극장. 예, 그렇게 있으니까 그 이제 종로 관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 업주들이 그 경찰서에 와가지고 형사님들. 형사님들한테 초대권들을 아이 뭐 저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저희 관할인데 여기 저희가 뭐 해서 이거 좀 하는 보십시오. 그래 표를만 두세 장씩 받은 거지 초대권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집에 들어서 얘네 아버지가 보다 보니까 아들이 모의고사가 끝날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경일아 이거 뭐 친구랑 표 2장 주시면서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 시험 끝나면. 이거 경일이가 나 보러 야 우리 오늘 시험 끝나면 영화 보러 안 갈래? 오케이 좋아 영화 좋아하니까 여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는 썸머스터리한 영국 영화였는데 영화를 딱 본 거야.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와 나는 이런 영화를 해야겠다. 극장을 나왔지. 극장을 나와가지고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모의고사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 오전은 수업이 있고 오후는 지금처럼 주 5일제도 아니고 그런 시간인데 버스 전용 차례도 없고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게 잘 많이 뚫리지가 않았을 때니까 그 도심은 교통 지옥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버스 손잡이를 들고 딱 있으면서 밖을 보면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 이제 을지로 앞에 중앙극장 앞에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 있었던 것 같아. 토요일이니까 나들이 나온 사람들 그 명동 그때는 다 명동에 모였어. 바글바글 하지 뭐 지게꾼도 있어. 그 장판지구 간 지게꾼. 그 을지로 쪽에 이제 지게 을지로에 큰 물류들 이동하고 막 그 건설 자재들 이동하는 원단도 날르고 오징어 파는 할머니 휴가 나온 군인 막 학생들 막 엄청 많이 하면서 버스가 딱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서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든 거야.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보자. 이렇게 된 거야. 버스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세기 시작했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 과반이 넘으면 내 운영권 원서를 한번 써보고. 나도 저런 걸 해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영화를. 그리고 과반이 안 넘으면 하지 말자. 나름 통계를 갖고 싶었던 거네. 그렇지. 왜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번 횡단보도에 6번째로 지나가는 남자랑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필은 막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막 이렇게 돼. 이제 막 이렇게 딱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야. 내 눈에는 그냥 어린 내 눈에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그래 나는 남들이 안전하고 괜찮다는 길로 가도 인생을 조질 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인생을 조질 놈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패는 내정돼 있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은 실패한다 반드시.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루저가 될 거야. 난 루저야. 내 운명은 루저야.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해보고 인생을 조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들이 가자는 모두가 가는 길을 가도 조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조질 거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명쾌하게 났지. 명쾌하게 나가지고 경일이한테 야 초대권 있잖아. 표를 찢어주거든요 옛날에. 네 맞아요. 표를 찢어서 그 검수원이 자기가 반은 갖고 있고 반은 그 5표가 있는 거는 이제 관람객 주고. 줘봐. 알았어. 날 줬어. 주머니 넣으면 생각하지.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해서 영웅영화를 가게 되고 나중에 영화 일을 해서 영화 감독이 되면 내 인생을 바꾼 티켓이잖아요. 그렇지. 이걸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경희지한테 그 표를 달라 해서 주머니 넣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는 얘기했잖아요. 됐어. 피니쉬. 근데 참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인데 그 되게 뭐 영화적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막 빵빵 차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야 비켜 하고 뭐 한쪽에서 그렇지, 막 근데 뭐 군밤 장사가 군밤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상황에 소년 항준이는 탁. 그렇지. 옛날에 버스가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버스에서 손잡이를 들면은 이 사람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창이 무슨 스크린 같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현실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야. 판타지적으로 보인 거지.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표를 경일이한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영화가 시험을 봐가지고 결국엔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거죠.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 표가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야, 이거 만약에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에 가게 되면 이거 소더비 경매에 나오면 나는 중고나라에 올려. 되게 좀 재미난 얘기였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영문학과 가게 되셨고 조진웅 씨는 어찌됐거나 야구를 포기하고 피터팬 한 편을 이제 통해서 야구를 포기했어? 답답하다. 이제 영문학과 갔죠. 아, 영문학 갔어요? 강성대 갔죠. 간 거죠.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또 극단에 가서 막 연극 연습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되게 막 좀 저돌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막 이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부산에 있는 극단에 갔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방에 있는 극단이 열악해요. 그렇죠. 문화는 다 서울에 있어. 서울의 모든 문화들이 대한민국 문화들이 밀집돼 있고 막 이런데 대학로는 막 융성하고 그분들로는 그랬는데 이제 부산 지역은 너무나 이제 낙후된 거예요. 극단도 몇 개 없고 그 극장 관객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분한테는 이 부산에서 그 극단에 동력이란 극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분한테 큰 그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된 게 서울에 있는 극단에 그 대학 졸업하고 과 졸업하고 갔으면 아마 그걸 배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배역을 아마 못 맡았겠지. 티켓이나 받고 포스터 붙이고 여러 개 하고 연습생 생활 흔히 말하는 연습생 생활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인력이 없으니까 이 조진웅 씨가 30편의 작품이 기회가 많았구나. 기회가 많았지. 연기를 많이 할수록 늘잖아. 맞아요. 결국 오늘날의 조진웅은 부산의 극단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네. 네, 노인도 해보고, 그치. 아역도 해보고, 그리고 막 파트라쇼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걔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모두 경험하고 무대에서 깨져도 보고, 대사도 잊어먹어보고,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안정된 곳이 우리한텐 적합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그렇게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일 수도 있고. 아무튼 조진웅 씨 이런 거 보면서 자 그리고 이 30편의 연극을 출연하면서 내공을 키웁니다. 네. 내공을 키우고 자 영화에 첫 도전을 합니다. 2004년. 자 오디션을 통해서 말죽거리 잔혹사에 캐스팅이 됩니다. 예.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선배? 아니요, 그 반에 뒤에 있는 학생으로 나오게 뒤에는 되는데. 학생이었나요? 자, 그러면서 이 역할에서 저기 등치 큰 약간 그쵸. 운동부였던가요? 네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걸로 나와요. 딱 봐도 지금 운동부 같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야 저 친구 좀 연기 좀 하는데 아니 그 실망시키진 않아? 인상적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쌍화점, 미녀는 괴로워, 고지전 뭐 이런 작품들이 막 출연하는 비열한 거리 뭐 이런 작품에도 막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충무로 사람들한테 영화계 사람들한테 야 저 조진웅이란 배우 있잖아. 저 친구 연기 좀 흠전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좀 한다는 얘기죠. 저 친구 실망시키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타기 시작해요. 입소문이 타다가 이분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솔약국집 아들들 뿌리 아니에요?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예요? 예, 솔약국집 아들도 이제 그 전에 했었죠. 드라마. 예, 이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역사 사극이잖아요. 이게 그 한석규 씨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종으로 나왔던 이 세종으로.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에 사실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조진웅 씨가 무율이라는 맞아 무율 세종의 호위무사로 열연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대중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예. 무율 기억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진웅 그 조진웅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저 배우 이름이 조진웅이야 조진웅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편으로 기쁘셨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셨더니 동네들이 감사도 조진웅이다 이 자식아 어른 이름을 하고 이 자식들. 예. 자 그리고 그 이어서 2012년도에 캐릭터 이 건달 캐릭터의 결정판이죠. 범죄와의 전쟁. 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이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의 이 조진웅 씨 역할은 정말 진짜 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본 것 같아, 나 저런 사람. 예. 빠마머리. 네, 빠마머리. 곱슬모 빠마머리에. 네, 빠마머리 이제 부산 지역 건달로. 그쵸.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이제 몰입감. 저 배우들의 연기들이 대단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작품이 끝나고 연달아서 끝까지 간다에
캐스팅이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배우들도 이제 착착 이제 캐스팅이 진행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투자 배급을 받는데 성공을 하고 네. 드디어 이제 끝까지 간다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네네. 예. 그 여기 조진욱 씨의 필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 그 되게 재밌었던 게 국가대표에서 마지막 장면에 해설로 해설자로. 나오지 않아요?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해설자로. 예, 네, 예, 예. 그 장면도 되게 기억이 남네요. 네네. 네. 저렇게 생긴 해설이 어딨나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좀 예. 진짜 다양하게 좀 필모를 잘 쌓아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자, 그래서 그밖에 또 뭐 우리 또 뭐 여기에 아까 우리 그 캐스팅으로 여러분들이 있죠. 그렇죠. 정만식 배우도 나오고 정말 신정근 신정은 씨. 그 경찰. 신동미 씨도 계시죠. 신동미 씨도 나오고. 신동미 씨. 오빠 어디야? 응, 맞아요. 그죠? 맞아요. 빨리 와. 예. 네, 자,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가원 배우가 나오죠. 김가원 배우가 늘 억울한 역할로 나오는. 김강현. 네네네네네. 이거 다시 봐도 너무 재밌었던 영화. 네. 우리 끝까지 간다에 이 감독님 이야기 또 조진웅 씨의 캐스팅 비화까지 이제 함께 해봤고요. 네. 이제 명장면 토크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처음 뽑아본 명장면은 네. 야 역시나 저는 앞에 이 씬 때문에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사고 이후에 사고 난 그 교통사고 네. 시신을 관에 넣는 장면. 관에 넣기까지의 장면. 예. 이 장면이 네네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네. 이게 코믹 서스펜스의 극치다. 극치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그 입건을 하고 나면 이 나무 도장을 다 관에 박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봉인을 하는 거죠. 봉인을 일종의.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예. 입건 이후에 이제 사고가 났고 네. 그 사고 난 시신을 숨길 데가 없으니까 트렁크에 네네.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생각해내죠. 네. 엄마의 관에 넣어야겠다. 예. 엄마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제 네. 그 봉인되었던 관을 이제 하나씩 뜯어서 하는데 네, 그 이제 장의사가 나가고 네. 안치실에서 이제 풍선을 올려가지고 CCTV를 가리고. 가리고 이제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CCTV가 많은데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하다가 그 환기통을 통해서 네. 환기통을 통해서 이제 시신을 옮기는데 그 환기통으로 다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그 끈에 묶어서 끝만 이 환기통을 통과할 수 있게끔 자기 딸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좋다 했는데 이게 그냥 걸어가는 병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6발 걸어간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맞아.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네. 갑자기 소리가 나요. 네. 다다다가 막 리모컨을 꺼요. 네. 사실 이런 씬들 이런 촘촘함. 이런 씬들은 헐리우드 사람들이 못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 터틀 생각만 하지. 야, 이렇게 긴박감 있게 병원을 실감나게. 통째로 날려버리자고 차가 2바퀴 반 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똑똑하고 하는데 여튼 그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소리가 또 들리고 어떤 그 영화 일하는 담배를 피던 간호사가 또 이 소리를 듣게 되고 영화 안치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경비가 오고 막 이런 아직까지도 이성규는 그 봉인을 풀지 못했고 막 이게 맞아요. 교차 편집되면서 너무 촘촘하게 그려지죠. 야, 이게 그 어떤 스릴러보다도 정말 사람 죽고 사는 스릴러보다도 훨씬 더 쪼이게 되는. 맞아요. 이 장면만 5일을 찍었다 그래요. 이 장면만. 이 장면만 5일을 찍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이제 안치를 하고 아까 그 봉인을 다시 넣고 했는데 야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어온 소리가 나요. 그 장례사랑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장녀새가 문을 열기 위해서 걸어오죠. 그때까지 소리가 나고 관을 뚜껑을 막아야 된다. 엄마 도와줘 막 하면서 막 이제 관을 치면서 막 아유 제발 막 하면서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를 볼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그 맛을 배가시켰죠. 아 정말. 예. 예. 그리고 장례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는 이선균은 예. 이제 모든 상황을 마치고 이제 앉아 있는. 그렇죠. 네. 네. 이 장면은 진짜 네. 제가 볼 때 언젠가 나중에 한국 네네. 이 스릴러 장르,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들의 영화들에서 얘기될 때 반드시 다시 회고될 장면 중에 정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 왜냐면 때문에 결이 달라요. 네. 다른 막 살인마들 나와가지고 목 따고 이런 거랑 결이 다른 서스펜스와 스릴을 느끼게 맞아요. 되는 장면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응.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어디에 숨길 거야 했을 때 그래 내일이면 묻힐 땅에다가 같이 묻어버리자는 아이디어도 좋은데 네. 시신을 가져오는 장면도 너무나 현실감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봉인을 풀기 위해서 구두끈을 푸는 장면 네. 이런 게 다 진짜 네. 이것들이 당위성이 너무 있어. 극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쪼요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실수가 터져요. 맞아. 계속 웃겨. 맞아요. 그러면 이 긴박한 이성균 씨의 심정이 느껴지긴 해. 근데 이게 깐느에 가서도 마찬가지더래요. 거기 그 외국인들이 하다가 까까까까 박수 치고 막 그랬던 장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 핵심이 되는 그 병사 장난감 있잖아요. 네. 그게 지하철에서 3,500원짜리 를 사서 이제 소품을 활용을 했는데 영화의 상황에 맞게 좀 개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85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요. 아, 예. 자, 비하인드로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명장면은 네. 등골이 오싹하게 등장을 하는 바로 그 박찬민의 등장씬. 아, 이거 아주 조진웅의 등장씬이죠. 이게 막 아까 말씀하셨을 때 57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선균을 협박하고 괴롭히던 바로 그 빌런이 등장을 하게 하는 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범인이 이 나쁜 놈이 과감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와요. 범죄자가 네. 들어오더니 형사 이선균의 뺨을 날려버립니다. 네. 야. 여기서 관객들이 경악을 하죠. 네. 와, 이거 무슨 상황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려? 네. 예. 그 관객은 아는 거잖아요. 네. 경찰서 전화해서 네. 목격자라는 걸 이미 밝힌 사람. 예. 그리고 이선균을 압박하고 이선균을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 조준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 들어와? 그렇죠. 자기 발로? 네, 자기 발로 경찰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네. 현직 형사를 경찰서 안에서 구타를 하잖아요. 구타를 그냥. 이 등장신은 역대 한국 영화 역대급 등장신으로 꼽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네. 이 조진웅 씨의 장점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장면. 자, 거침이 없는 파워가 보여요. 이게 이 저돌적으로 막 다가오는 장면 안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성균 씨를 구타하는 장면들이 네. 이어지는데 이성균 씨 눈빛을 보세요. 네.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게 액션을 해버리는 거야. 이선균 씨의 저 리액션, 저 리얼한 리액션. 그리고 이성균 씨가 정말 우리말로 이제 쳐 맞고 난 다음 표정이 정말 가관이에요. 네. 그건 아마 관객의 심정과 같은 표정이에요. 그쵸. 저 표정을 봐. 저 표정 믿기지가 않는 거야. 관객도 똑같아요. 예. 진짜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이성균 씨가 정말 연기 잘했네요. 아, 연기 잘하셨어요. 연기 너무 잘했네요. 이게 두 배우가 이게 네. 앙상블이라는 거예요. 네. 네, 저쪽에서 그렇게 저돌적으로 와서 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연기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네, 주거니 사실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성균 씨 표정 보세요. 나한테 왜 그래? 억울함과 의문과 예. 그다음에 당황스러움과 예. 두려움과 이 모든 게 저 눈에 다 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황당하면서 임팩트 있는 등장을 위해서 등장식만 6개 버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큰 주먹을 그냥 펴서 그냥 거의 뭐 뺨도 아닌 뭐 이렇게 뭐 얼굴을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듯이 그 때리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네. 주먹으로 때리는 버전도 있었고 또 전화기로 찍는 버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 예.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박창민이 마약 단속반 시절에 그 죽은 이광민과 함께 마약을 같이 빼돌려서 유흥업소에 마약을 팔아서 이제 뒤로 네. 거액의 네. 돈을 챙겼었는데 네. 그 돈이 든 금고 열쇠를 죽은 이광민이 빼돌려서 도망가던 중 그 이선균이 몰던 차에 네. 교통사고가 난 거고 그렇죠. 그거에 이제 해서 이제 그 이광민이 빼돌린 키가 궁금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성균을 네. 압박해 오게 되는 건데요. 네. 다음 명장면은요. 네. 박창민이 그 이광민의 금고 속에 있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이광민의 시체를 예, 저수지 앞에서 이제 건네봤죠. 네. 그런데 이대로 당할 수 없던 고건수가 이광민 시체에
폭탄을 박아놓고 시체를 전달한 다음에 그렇죠. 어차피 이제 뺏기게 될 건데 뺏기게 저는 되는데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시체 안에다 폭탄을 넣어놓고 그쵸. 차를 주고 주죠. 얘는 빠져나가는데 이성균 씨가 빠져나갔을 때 관객도 같이 가슴이 콩닥콩닥 그쵸, 뛰고 그쵸, 있어요. 그쵸. 왜냐면 자기도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폭탄이 터질 테니까. 그 이제 리모컨으로 음. 이제 폭탄을 누르죠. 근데 안 터지죠. 예. 안 터져. 음. 그리고 조진웅은 총을 겨누고 있고 네네네. 계속 말로 주저리를 시간을 벌고 네네. 네, 터질 네, 때까지. 터질까지. 터질까지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조진웅 씨가 이제 차를 해서 돌고 이제 가는 저수지 동안에 뚝방길을 예, 이성균 가는데 또 씨는 이성균 씨 지나갈 때 이거 터지면 이거 터지면 안 끝이 돼. 큰일이잖아. 예, 예. 자, 근데 이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진웅 씨가 차를 세웁니다. 세워. 그래서. 아우 왜 안 터져? 빨리 헤어지면 좋겠구만. 이성균 씨가 너무 초조해하고 네. 이 빨리 이놈이 가야 되는데 그치. 이놈이 가고 멀리 가서 터져야 되는데 네. 예,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드디어 해장국 먹자고 하고 안 먹자고. 자, 네. 그래서 저 차가 이제 조진웅 씨가 가는 차가 터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 CG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네네. 왜냐면 이게 커지거려지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네. 보세요. 조진웅 씨가 차를 출발했죠. 네. 그리고 차 타고 터져버립니다. 네. 이런 건 CG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야말로 CG로 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조진웅 씨의 유작이죠. 왜냐면 조진웅 씨가 타는 장면을 찍었잖아. 그 카메라를 안 끊잖아. 카메라 그대로 팔로잉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던 차가 펑 터져. 조진웅 씨는 타서 출발했는데. 아 그러네. 아 돌려서 가는 것부터가 CG였겠군요. 아주 시내 마운틴 하시던 도사가 되셨군요. 네. 이 저수지의 이 대면 씬에서 이제 폭파 씬까지 이어지는 데가 너무 쫄깃쫄깃해요. 네. 우리는 관객들은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이성균의 네. 계획을. 자, 그리고 이성균은 이제 이성균은? 조진웅을 죽이는데 성공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다가 조진웅이 차를 세워서 언제 우리 뭐 만나면 해장국이라도 먹자. 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명대사 안 먹어. 나오는 거죠. 안 먹어. 고영사, 여기 조금만 가면은 맛집 해장국집인데 이게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야. 내가 특별히 너만 딱 데려갈 테니까 거기 선지가 안 먹어! 분명히 다음 주에 이성균 씨가 네가 송은이냐? 네가 송은이냐? 네. 네. 놀랍게도 이 안 먹어가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갔던 장면이래요. 영화상에서. 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했는데 안 먹는다 말이지? 이성균 씨가 스스로 만족이 안 돼서 여러 테이크를 갔던 그런 시기라고 해요. 예. 네네. 예. 그리고 명장면은 아닌데 이 처음에 이제 조진웅 씨가 차를 도망가고 있을 때 경찰서에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이성균 씨가 막 뛰어가서 차를 잡거든요. 네. 네, 그 왜냐면 이제 그 이성균 씨가 경찰서 안에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밖에 있다는 거, 밖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면 공중전화, 경찰서 안에 공중전화에서 맞아. 조진웅 씨가 범인이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화를 끊고 드디어 범인을 잡은 거예요. 네. 이거만 잡으면 이제 나는 이제 해방될 수 있어. 그리고 저 가는 범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경찰서 밖까지 가게 되죠. 그쵸. 거기서 택시를 타는 걸 보잖아요. 자, 택시를 타는 걸 보고서 이제 뒤에 또 택시를 잡아가지고 쫓아가죠. 이거 때문에 한참 뒤인데 이 결국 이제 차로 막나 그래. 뭐 카체이싱 뭐 이런 거 펼쳐지고. 요거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자, 여기 이제 경찰서 앞에 가서 막 택시 보러 막 쓰라고 막 뛰잖아요. 네. 이 장면은 밤에 찍은 장면입니다. 어머. 처음에 낮에 시작을 했는데 뭔가 뭐 늦어져가지고 밤이 된 거예요. 어머. 밤이 됐는데 김성호 감독이 이거 회차를 맞춰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카메라 돌린 거예요. 어머.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보정을 올렸어요? CG 회사에 가서 살려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해서 그 CG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아 진짜요? 네, 이 장면이 이제 낮에서 시작했는데 했다가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오. 어두워졌는데 촬영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치. 처음부터 다시 다 찍어야 되는데 네. 하루 회차를 또 날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찍은 것을 CG에서 밝히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새로 그려야 돼요. 그치. 네. 한국 영화 기술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한국 영화 기술이 왜 대단하냐? 작은 제작비로 이런 퀄리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까지 전혀 몰랐어요. 영화를 아마 다시 이 얘기를 듣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자, 다음 네. 명장면은 네. 자, 이제 저수지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창민이 죽었어요. 예? 야,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네. 아파트에 돌아와서 신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박창민이 화상 자국이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아주 물에 지긋지긋하네. 젖어 있는 상태로 네, 됐습니다. 다시 이선균의 아파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조진웅 씨의 저 역할 들으면 이게 뭐 그냥 아우 막 이러면서 막 오잖아요. 네, 그냥. 이런 거 보면. 네. 그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봐요. 네. 죽는 줄 알았다고 자기. 야, 이런 느낌을 보면은 무섭지 않아요. 괴물 같잖아요. 예. 막 죽다 살아왔는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균 씨 입장에서 봤을 때 관객하고 똑같이 네. 느껴요. 괴물이다. 저건 죽을 수 없다. 예. 불가항력적인 악인이다. 그 이 와중에 그럼. 놀라운 게 화장실 갔다 와서 불을 또 꺼. 화장실 불도 꺼. 왜냐면 저 세대는 그냥 에너지 전략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런 게 일상이라는 듯이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죠. 네네. 더 와 진짜 정말 꺾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그 특유의 성큼성큼 걸음으로 다가와서 이제 이성균하고 이제 격투신이 시작이 됐는데 뭐 너무 일방적으로 막 처참하게 당해요 이성균 씨가. 저게 생활 액션이라고 하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집어 던지면서 맞아요. 행하는 것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배우들하고 일을 하면 진짜 즐겁죠. 어떤 차원에서? 뭔가 이 케미들하고 아. 막 나도 또 막 본인들이 막 알아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비하인드가 이제 실제 싸웠다 그래요. 과장이겠죠. 아니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비하인드예요. 실제 치고 실제 치고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2mm 정도. 2mm? 금이 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갈비뼈 2mm 오빠, 금? 갈비뼈 금 안 가봤지? 안 가봤어요. 갈비뼈 요만큼만 다쳐도 엄청 아파요. 네. 이런 또 배우들이 그게 있어요. 이 배우들이 또 대역을 조금 쓸 수 있는 장면도 내가 해보겠다. 욕심을 내거든요. 근데 톰 크루즈가 왜 비행기 매달립니까? 톰 크루즈가 왜 100몇십 층에서 왜 와이어 탑니까? 예. 내가 해보겠다.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예. 요것도 재미난 비하인드가 있네요. 요 씬이 되게 중요한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씬을 찍기 전날 조진웅 배우와 이성균 배우가 액션씬을 한번 맞춰보자. 같이. 그래서 이 세트와 구조가 비슷한 노래방을 찾아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노래방에 갔는데 이 남자 둘이 노래 소리는 안 들려. 노래방 문을 계속 들락날락해. 노래방 사장님이 수상하게 여기고 보너스도 안 넣어주고. 수상하죠.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이 끝나고 이제 보너스 안 넣어주고 돈 받으러 들어왔다 그래요. 네. 그때 얘기했겠죠. 저희 사실 연습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머 내가 이성균 씨를 몰라봤네. 여기 전략국집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조진웅 씨 아니에요. 나 그런 건지도 모르고 뭐 연습 중이에요. 진짜 하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네네네. 그랬겠죠. 네. 예. 그리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는 씬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노래방에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좀 맥주를 마셔가지고 그때 생각했대요. 집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오늘의 노래방 상황처럼 화장실 가면 좋겠다. 이게 참.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반영이 된 거라고 하네요. 사실은 저런 거는 책상에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저런 건 현장에 가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책상에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가 우리가 이제 뭐 연습을 하면서 액팅을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실게 라고 대본에 적혀 있어도 이거는 그냥 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시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해다가 그리고 머리에 붓고 더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되게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결국엔. 자, 이렇게 해서 영화는 결국은 금고 여세를 찾아낸 고건수가 거대 한 금액이 들어있는 금고에서 돈을 발견하면서 끝나요. 650억? 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들어있는 금액은. 네. 650억이 생기시면 감독님 혹시 뭐 하실지? 안 할 거예요. 뭘 안 한다는 얘기죠? 신의 마운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650억이라는 돈을 쓰지 못해요. 다 못 써요.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니까 안 할 거라고요. 650억을 가져오지 않겠다?
그렇지. 어. 나는 지금 은희돈만 김은희 씨 것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은희돈이 있기 때문에 네. 650억 따위는 관심이 없다. 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억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100%.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송은 씨가 지금 송은 씨가 180억 있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오빠한테 술 먹다 그 얘기했지. 또 오빠 180억 오빠 있으면 200억 너무... 채우고 싶다고. 야, 너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180억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밤마다 마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20억 채우시겠다고. 맞아, 진짜 뭐 한때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중국 영화 같은데 나오는 거 그렇지. 보면 그 딱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규칙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뭐가 이게 뭔가 막 네. 비주얼 자체가 뭘 그러니까, 놓고 막 이런데. 네. 근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끝까지 간다에 대한 등반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줄 평은 한 줄 평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아빠의 직업은 감독이 맞단다. 아. 예, 영화 끝까지 간다. 한 줄 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네마운틴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네. 장항준 국제영화제 시상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배우, 소품, 네. 미술, 각본, 액션 어떤 것이 되었든 이 영화의 가장 최고는 이것이었다 하는 장 감독님 마음대로 영화의 대상 한 분야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제 대상 끝까지 간다 편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끝까지 간다. 대상. 가장 공이 높았던 분야에 수상하죠. 대상.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네. 그 작품에서의 어떤 김성훈 감독이 큰 교훈을, 쓴맛을 보고 제대로 봤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축적시켜서 7년의 긴 시간 동안 네네네. 와신 상담했던 네. 김성훈 감독.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사실 이제 특별상이 있습니다. 특별상은 공로상. 공로상 한시미 탁구단. 네. 네. 자, 한시미 탁구단 멤버였던 5 감독님에게도 이 영광을 돌립니다. 네. 시네마운틴 2주에 걸쳐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했던 영화 끝까지 간다 수다 나눠봤습니다. 참 내가 그 얘기 안 했지. 네. 옛날에 김성훈 감독 이 누구야 봉태규 씨가 네. 친할 거 아니에요. 저랑도 태규는 친하고 네네네, 뭐 네네. 나도 친했는데 태규가 김성훈 감독 끝까지 간다인가? 그 네. 시사회에 와서 보고서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고마워. 근데 우리 때는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김성훈 감독이 태규야 미안해. 아, 저 그 얘기도 물어보고 네, 싶었는데 둘이 그 영화 이후로 사이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아니 근데 뭐 이쪽은 워낙 그 부침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로 사이가 나빠지고 막 성적에 따라서 그런 게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백윤식 선생님이랑은 어떻대요? 네? 아주 너 그냥- 영화 그렇게 만들다 피똥 싼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네마운틴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 그리고 뮤직의 플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풀버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 들어주시고요. 후기는 비밀보장 홈페이지와 연계된 시네마운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네마운틴의 다양한 소식은 시네마운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비오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또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 또 재미난 영화와 함께 등반 준비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운틴 감사합니다.